제가 매거진 B를 보거나 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덜 좋아했을 때 그 사람 의견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뭔가를 내가 완전히 좋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평가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히 좋아하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또 하나. 제가 또 우리 그 조성 대표님, 저는 존경하는 표현 너무 멀고, 저는 좋아하는 게 좋아하고 제가 인정한다. 뭐 제가 대단히 인정하는 게 제가 제 개인적인 같은 그런 건 뭐냐면 자영업을 디자인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커피숍을 진짜 엣지 있게 한다. 근데 지금 매거진 B도 하시고 또 1호실이라는 식당도 오픈하셨고 그리고 그 거대 기업 카카오 공동 대표까지 큰 기업도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작게 예쁘게 하는 감각 있는 사람들 많아. 뽀집을 예쁘게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업 같은데 CEO들 보면 큰 기업들 하신 분들 있잖아요. CEO들 하신 분들. 그분들은 뭐 기업 하지만 그분들은 또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세 들으면. 근데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 조선의 편은 뭐 이게 작다는 게 아니라 규모나 그런 데서 작은 것과 큰 거에 어떤 브랜드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의 대표이사로 일을 하는 게 엄청 일들이 복잡하고 힘든 거는 맞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4년 하고는 더 연임을 안 하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좀 전체 로직은 좀 똑같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볼 때 매거진도 마찬가지고 또 카카오에서의 뭐 프로덕트에 대한 뭐 퀄리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집착을 가지고 막 매니징 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많이 관여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원칙을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챙겨야 되는 것만 잘 발라서 걔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리만 잘하면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뭐 네이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류의 프로덕트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깜짝 놀래키는 크리에이티브가 더더욱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이 놀래면 안 되는 제품인 거죠. 놀래서 좋은 게 있고 놀래서 싫은 게 있는데 이건 싫은 케이스. 그래서 이런 류의 제품들은 굉장히 점진적으로 얘를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놀라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가장 궁극적인 이렇게 돼야지 제일 좋다라는 상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가는 거를 저는 계속 뭐 여기 계신 이런 분들, 우리 어머니, 뭐 내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본다라는 가정으로 딱 오늘 아침에 딱 켰는데 뭘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저는 계속 그것만 체크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끝은 정해져 있고 저 가는 길은 있고 이번에 너무 많이 갔으면 안 돼. 이거는 사람들이 헤맬 거야 안 돼. 계속 이제 저는 걔만 계속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마지막 결정권자가 재지 않으면 디자인 엄청 잘하는 애가 잡고 있으면 일로 한 번에 가겠죠. 또 아니면 이 감이 없는 사람은 또 절로 가거나.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제일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외의 것들은 사실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하면 돼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하고 대표이사로서 나의 권한으로서 결정할 거는 결정하면 되는데 아까 했던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은 그랬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정신 차려 계속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꼭 챙기는 거랑 안 챙겨도 되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 매거진 B 같은 경우에도 책 내용은 저는 하나도 안 봐요. 편집장이 싹 다 하고 제가 하는 거는 오로지 표지 사진 고르는 것만 해요. 브랜드 선정이랑 전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러니까 한 호 나올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일을 해요. 발행인 그 좋아하시던 발행인의 글도 아성씨 그 쓸 때 진짜 한 2주 동안 고민하면서 그 한 페이지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편집장이 쓰고 계시고 가끔 마음에 동하는 호만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발행인의 글도 편집장이 쓸 수 있어. 근데 왜냐면 발행인의 글을 누가 읽어요? 여러분들 잡지에서 발행인의 글 읽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 사람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특정한 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그냥 애정 표현으로 읽는 거지. 사실 사람들이 읽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있어서 제 만족이 닿을 때까지 하고 표지는 근데 이제 제가 아니면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생각하니까 이거는 계속 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놓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카카오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 얼마 됐지? 8, 9개월 됐나? 사실 이제 그 메이슨 형님, 그 음수 대표님 할 때 정말 최고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까지 했으니까 엄청 큰 거대 기업의 CEO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노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난 인간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도 엄청난 타이틀이었고 엄청난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았고 그 3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CEO가 아닌 상태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어떤 것 같아요? 그 장단점이 다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건지? 글쎄요, 저는 당연히 지금이 더 좋은데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민기 씨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저도 제가 평생 살면서 이 정도로 쉬는 건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바로 시작된 인생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쉬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제가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제가 먼저 막 만나자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 뭐 무슨 의도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집에 있게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게 진짜 필요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무인도론이랑 비슷한 건데 이 차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작해서 이런 옷들은 왜 있는 거지? 그래서 막 엄청 옷들도 많이 정리하고 가진 것들도 많이 정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막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 속에 좀 저 자신을 좀 돌보는 걸 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좋네요. 뭐 저도 저 미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 휴가 아닌 휴가처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좀 다른 걸 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학부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무슨 강연을 하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야 잘 들으세요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들님들이 다 좋은 대학 갔잖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 NIU하고 시카고 대학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 이제 아직 크고 있는 애고 있고 자녀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이건 이제 약간 교육이 된 거지만 아까 전에 조금 교육에 대한 에센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애들을 리드한다면 난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교육시키고 싶다라는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큰 방향이라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볼 것 같은데. 이 진짜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짧게 하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또 저 스스로 나를 되돌아볼 때 나는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뭐 많은 책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자존감이란 말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기에 대한 자기 존경심 같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 자존감을 키운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요. 근데 그게 공통된 건데 실제로 내 아이를 나보다 더 낫거나 나랑 동등하다라고 인식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거나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뭘 고민하거나 여자친구랑의 관계에 대해서 뭘 하거나 그랬을 때 전 항상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이제 아예 저는 그 마음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얘 판단이 나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터무니없어 보여도 분명히 얘 판단이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랑 같거나 얘가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저는 진정한 자존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배워서 사실은 내 말이 맞는데 이 새끼 말을 내가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얘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느껴져야지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연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악물고 애들 알더라고. 그래 무슨 그래 갖고 왔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뭐. 일단 그런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시행착오에 대한 것도 온전히 자기가 감당을 하게 되고, 그걸 몇 번 겪어봐야 이제 어느 선에 갔을 때 자기 선택을 좀 옳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도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는 게 부모 판단이 더 괜찮은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야, 지금은 뭐 연애를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그 모르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런가? 진짜 해보는 게 오히려 나은 건 아닐까?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니야 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랑 얘기할 수 있냐 없냐는 되게 중요하겠죠. 예, 근데 내가 걔를 존중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걸 거잖아요. 예, 근데 억지로 존중한다라는 척을 하면 얘기를 안 할 거고. 근데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아이가 부모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애가 군대 갈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그냥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뭘로도 안 닿겠더라고요. 저는 또 병특이어서 군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저의 일상에 대해서 그냥 나는 이럴 때 이런 거 보고 좋았었다 뭐 이렇게 약간 반일기 같은 느낌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읽어라, 이 책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랬었었다 정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그 책 읽어봤는데 되게 좋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 그런 마음을 좀 통했나 보다. 지금도 저는 이제 해외에 있지만 얘기할 때 늘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사람 인생은 방법이 잘 적용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가.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 받는 게 결국은 최고의 교육은 뭘까요? 자녀들이 자존감만 키워주면 돼요.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주죠? 듣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빠 같은 경우는 안 듣거든요. 무슨 말 할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던져봐. 오케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네 말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사실 미국에 있으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제가 나보다 낫거든요. 진짜 100% 동감해요. 100%.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얘가 판단이 많고 얘네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디바이스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저보다 훨씬 다양한 것 같고 한 것 같아.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뭔가를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대로 진짜 인정해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 그 힘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채나갈 수 있는. 저는 이게 아마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디자인도 하고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도 없고 어떻게 저 사람 말 똑똑한데 저런 거 배웠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컨텐츠를 이 친구가 소화하고 담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고, 저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어머니 그 얘기거든요. 저희 어머니 대구에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뭐 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이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는 그 얘기했어요. 민기야 나는 그냥 민기 너를 믿어. 난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믿어주는데 엄마가 뭐 방법 얘기 안 했거든요. 난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때 엄마가 믿어주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저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결국은 내가 많은 경험에서 얻는 건 내가 할 일이고 결국 그런 심적인 서포트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사실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제가 사실 배경을 예쁘게 많이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얼마 예쁘 내가 준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뒤에 나올 때 이것도 있고 이 사진 예쁘죠? 이게 잠깐 찍어주시고 이런 찍어주시고 잠깐만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도 그렇고 이런 식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한 브랜드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이제 스프링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런 건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 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격 터무니없어요. 터무니없어. 나 이거 스프링이야. 와이프한테는 얼마인지 얘기 안 하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가격이 막 비싸잖아요. 이런 브랜드 뭘 잘하는 거죠? 대표를 모시기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스프링을 비롯한 이런 좀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트릿 문화의 이제 고급화되는 이제 이 일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프림이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좀 있으면 좀 더 이제 이게 또 사그라들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게 미술 공부할 때 미술 공부를 할 때도 뭔지를 모르고 배워서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없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시 때 봤었던 느낌만 남아 있고, 근데 결국 그것들이 무언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일으켰던 어떤 미술적 사조잖아요. 사실 이제 브랜드에서 벌어진 일이 스프림이 표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민기 씨가 스프링 입는 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평이하고 그냥 늘 그런 것들이 다 정상이 아닐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철학적 무브먼트에 대한 표현인 거고, 근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끝나고 그 다음이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고전이 끝나고 모더니즘이 오고 그게 끝나고 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는 것처럼 계속 그거를 부정하는 과정들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프림이나 이렇게 스트릿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터프하고 거칠고 뭔가 대충한 것 같고 이런 거가 한창 또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뭔가 굉장히 더 미니멀하고 아주 더 델리킷한 것들이 다시 또 올라올 거고, 그때 그 누가 또 지금의 스프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을 거고 계속 그냥 순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트렌드에 맞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네. 그러면 그냥 그 마인드를, 근데 그게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처럼 이게 막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이게 올라가 있지만 어디는 이미 지나가서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몬클레어 같은 브랜드는 산악인들의 옷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더 완전히 예전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거 옷 만드는 데가 아니라 무슨 산악용품들 만드는 데에 직원들이 쓰던 거를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어떤 산악하는 사람이 얘기해서 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쭉 가다가 완전 패션으로 갔다가, 근데 지금은 너무 패션하니까 좀 지루한데? 그러니까 그 지경에 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또 젊은 사람들이 몬클레어가 아니라 뭔가 정말 작업복? 그러니까 진짜 이거 산에 가야 되는 것 같은 거를 또 좋아하는, 그래서 요즘에 또 아크테릭스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딴 이유가 아니거든요. 아크테릭스 이재용 회장이 입어서도 있겠지만 정말 기능성이거든요. 근데 학교 갈 때 입는 거죠. 히말라야 가야 되는 기능성인데 학교 갈 때 입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코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레알한 것들, 네. 진짜인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그게 좋아해요.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트렌드죠. 말 그대로 트렌드고, 어디서는 이 트렌드가 어디서는 이 트렌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옷에서도 이제 이런 좀 스트릿 브랜드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다시 웰메이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유니클로는 다시 또 고급에 대한 열망으로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사이클이 다 다르니까.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퍼스널 브랜딩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힘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저희 목적지는 결국 에듀케이션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었어요.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고 자기 했다면 매거진 뷰를 봐라. 그러니까 잡지가 아니다. 아, 이런 세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이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사업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의미를 알려면 뭐 어떤 게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고 진심으로 국영수는 나라에서 공부하라는 과목이었잖아요. 하지만 매거진비 같은 건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공부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좋은 거고 그게 저는 진짜였던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대표님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다른 이걸 진행하는 제가 있지만 이런 걸 보고 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았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니까 그걸 만든 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제가 만약에 대화하거나 그럴 때 진짜 좋아하지 않았으면 그냥 매거진비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남들이 다 아는 얘기죠. 그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대화가 깊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잠깐 그때 만났어요. 제가 이제 좀 신기했던 건 저희가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오후 5시에 남자 둘이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여기 어쩐 일이 있어요? 좀 수선하러 왔어요. 나도 평일날 오후 5시에 옷 사러 간 거예요. 와, 너무 동선이 비슷하다. 이 갤러리아 명품관 오후 5시에 옷에 관련해서 온 남자들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좋았고, 사실 오늘 한정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봤던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브랜드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걸 지키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내가 내 세계에 집중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많은 분들이 각자 일이나 사업이 여러 개 있지만 많이 정말 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매거진비를 한번 좀 보시다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무인양품하고 프라이타 제가 원래 좋아했는데 그게 1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추타야가 좋았고 근데 사진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조금 거리감 있는 브랜드가 내가 잘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이지만 하나 좋아하는 브랜드가 딱 꽂히면 깊어질 수 있고 그러면 난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저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깊어졌던 부분인데 와닿는 부분인지 공감도 많이 됐고 제 사업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자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하고 싶으세요, 대표님? 자유가 있잖아요. 뭔가 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경험 있고 뭐 하고 싶으세요? 꼭 하여튼 그냥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딱 어떤 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일단 지금 저는 매거진비를 온전하게 계속 돌보고 얘를 좀 잘 챙기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탄생한 이러한 11년 차의 잡지 브랜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헛되지 않게 잘 가꾸는 거, 이거를 꾸려가고 있는 저희 동료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일단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라는 거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대기업의 CEO까지를 했던 이 정도의 경험을 가진 게 워낙에 좀 특별한 그러니까 좀 운이 되게 좋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주변한테 좀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영역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자인하는 사람들과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이 사이에서 제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없나라는 건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작은 팁으로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할 때 그냥 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 하나의 정말 아주 사소한 팁을 얘기하자면 좋아하는 상황에 대해서 외우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약간 좀 더 아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한 뭐 일주일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 중에서 되게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그 상황을 그대로 복제해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하늘은 어땠고 거기에 옆에 건물들은 뭐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에 어떻게 생긴 문을 손잡이가 어땠는데 밀었는지 당겼는지 바닥은 어쨌는지 공기는 어땠고 음악은 뭐가 나오고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순간순간에 감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보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서 대충 먹고 대충 나오면 뭐 거기 음식 맛있었는데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뭐 그릇이 어땠는지 뭐 테이블이 어땠는지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거기 별로야 좋아.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간 시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야 거기 그 그릇에다 그렇게 내주는 거는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 다른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근데 자기가 딱 그렇게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무조건 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게 뭐인가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내가 관심을 가졌더니 저절로 외워지네 라고 하는 뭔가의 대상물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를 찾아서 걔를 계속 이렇게 쌓다 보면은 나중에 탁 뒤를 돌아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 비슷한 게 돼 있네?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거를 외워봐라. 네. 외운다는 게 뭐냐? 영화 감독처럼 복귀할 수 있으면 된다. 네. 그 정도 느낌. 그러니까 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좀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팁이었어요. 네. 오늘 중요한 단어가 감도네요. 감도. 어떻게 보면 감도를 키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짐 론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Life is not just passing time. It's collecting experi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tensity. 그 농도가 중요하다. 딱 그 그게 말이에요. 중요. 맞죠. 딱 그 말이네. 맞아요. 진짜 너무 와닿거든. 맞다. 그냥 패싱 타임이 아니다. 삶은 collecting experience. 너 컬렉터가 돼야 된다. 그 순간에 컬렉터가 돼야 되고 중요한 건 감도. 그 감도. 인텐시티가 강한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나한테 뭐가 반응하는지 캐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럼 감각은 커진다는 거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내용도 좋지만 그냥 이 자리, 이 느낌 저는 제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